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생활기록부, 교과는 이제 내신 점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가려면 1, 2등급 받아야 돼요. 내신을. 네. 3등급이어도 간다는 그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방송 탈 정도로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3, 4등급이 뭐 고대 같다 이런 건요. 어쨌든 내신은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생활기록부죠. 네. 면접 안 보는 학교 있어요. 심지어. 네.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는 입학사정관이 직접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3학년 말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대요. 그래서 가장 잘 보는 거는 생활기록부래요. 3년 모두의 기록이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교과 중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특이 가장 중요해요. 세특이 뭐냐면 얘가 특별히 과학을 잘해. 이런 거. 네. 얘가 특별히 사회생활에,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런 거를 그 과목 선생님이 평가해 준 거 있죠.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게 사회학과에서 뽑을 만한 앤가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주요 기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세특.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건 누가 써주냐면 그 교과목을 직접 맡은 그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비교과 중엔 행특. 이거는 이놈이 착한 아이인가?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듣나? 사고는 안 치나? 폭력사항은 없나? 뭐 이런 거. 어쨌든 이건 써주는 건 학교 담임 선생님이에요. 학급 담임 선생님. 네. 그래서 예의가 발라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께 일단 인사를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고 뭔가 청탁하고 이런 건 바로 법에 걸리죠. 김영란법. 네,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어쨌든 인사 잘하기 이런 거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생님들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사실상. 네. 공교육의 권한이 확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 세특을 잘 쓰기 위해서 중요한 건 학과목 선생님께 눈에 띄는 학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인데 사회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했다. 네. 뭔가 관심도를 보인다. 그쪽에 책을 읽고 물어본다.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추천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하는 활동에 모두 참여한다. 그 선생님이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동아리에 같이 든다. 이런 활동들 있죠. 그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주최하는 수상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받는다. 네,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선생님이 그걸 학교 내용만 적어줍니다. 학교 외의 활동은 전혀 안 적어줘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합의된 내용만 적어줘요. 지멋대로 밖에서 해왔어. 엄청난 걸 해왔어. 선생님이 안 적어주면 끝입니다. 네,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만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비교과 활동량인데요. 비교과를 얼마나 해야 되나도 궁금하죠. 근데 이게 통계가 재밌었던 게 어느 고등학교나 같아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양의 차이가 없어요. 붙은 아이들 1, 2등급 기준으로 교내 수상을 평균 17회 했네요. 1년에 상을 세상에 6번? 7번을 받아야 되네요. 엄청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대학에 가려면 네, 해야 돼요. 그리고 임원 활동도 세 학기를 해야 돼요. 3회. 3회가 2년이 될 수도 있고 세 학기가 될 수도 있고 네. 3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3회를 하더라고요. 보통 봉사활동은 117시간이 평균이래요. 근데 2년간 매주 1시간 해야 돼요. 고3 때는 안 해도 되네요. 다행히. 고1 때 매주 1시간씩 해야 돼요. 소논문. 이 논문 때문에 뭐 금수저 전형 이런 말들 있죠. 논문을 뭐 300만 원어치 써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줘서 썼더니 붙었다. 근데 이게 허상이더라고요. 0.5건 거의 안 써요. 네.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네. 그 다음에 동아리도 하나가 아니에요. 2개 이상 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활동을 하면 학생부로 주요대학에 가게 됩니다. 네. 작성시 유의사항인데 뭐 학교 폭력자는 당연히 대입 불가능. 이게 올해부터 엄격히 판단되기로 이제 정부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어려워서 전학 가면 내신 좋게 받으니까 유리하겠지.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거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면 그게 다 기록에 있어요. 어려운 걸 피해서 쉬운 데로 왔구나 하고 알아요. 그래서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반고 다니다가 성적이 어느 정도 높으면 자사고로 전학이 가능하죠.
그러면 또 얘가 고생길을 스스로 택하는 아이구나 하고 기특해서 내신이 좀 안 돼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어려운 거를 스스로 택하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 아이가 기특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억지로 시킬 수도 있군요. 어쨌든 힘든 길을 택하는 아이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출결. 출결은 무단결석만 아니면 돼요. 이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뭐 PC방 가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아가지고 밤새가지고 아침에 안 일어났다. 이러면 병원 들렀다고 하죠, 뭐. 변결을 이용해야죠. 무단결석만 아니면 됩니다. 늦더라도 어쨌든 병원 갔다가 진단서를 어떻게든 받아내서, 네, 내야죠. 하지만 변결도 많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대학도 다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학생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중3이면 바로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중요 내용인데요. 중3까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 위해서 중3 때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네요. 뭘까요? 꿈입니다. 꿈. 이건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대학 어느 학부를 갈지 이 정도까지 마음에 그려보래요. 네. 어느 과다 하고 디테일하게 정하는 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기록부에 1학년 때 어느 과를 딱 가고 싶어 한다고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근데 3학년 때 조정이 됐어요. 그럼 왜 조정이 되는지는 스토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1학년 그 과가 성적이 높아서 포기했다. 이런 게 적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1학년 때 구체적으로는 안 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예를 들면 외국어대 아프리카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아이가 있는데 1학년 때 그냥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타 문화에 관심이 많다. 이런 거 있으면 그게 가산점이 돼요. 아프리카 얘기가 1학년 때 없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고1 때는 어느 정도냐면 어느 대학, 어느 학부 정도를 갈지를 미리 마음에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 학교 활동이 가장 많은 학년이 언제일까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 봉사활동도 많고 동아리 활동도 많고 수상도 많고 이게 제일 많은 학년은 1학년이죠. 네. 학교 활동이 70%가 집중되는데 1학년 때 꿈이 없어요. 가고 싶은 과가 없어요. 그럼 봉사활동도 그 대학 학과에 맞춰서 해야 되고 시상도 그쪽에 맞춰서 봐야 되고 책도 그쪽에 맞춰서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목표가 아예 없으면은 1학년을 낭비하게 되죠. 70%의 학교 활동을 놓치게 됩니다. 2학년 때 정신 차리면 이제 적을 내용이 없어서 고민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고2 때 학원 빠지고 무슨 봉사활동하고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중3 때 정해놔야 돼요. 실은 중3도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를 좀 미리 정해놔야 되잖아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쉽지 않죠. 아이들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꿈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걸 추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무료 컨설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온첼 아카데미가 아닙니다. 아쉽지만 거기가 아니고 가장 확실하고 저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좋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대학교 입학처를 찾아가 보세요. 네. 이 대학 어느 정도 과를 가고 싶은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안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너무 문의가 많을까봐 안 해주는 학교도 있는데 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그걸 확인하시고 찾아가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학과를 가고 싶은데 내신 이 정도면 되나요? 요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대답은 뻔합니다. 무조건 좋은 등급이에요. 대학교에서 무조건 좋은 등급 아이를 원해요. 네. 내신 이 정도면 되나요? 일반 군대 3등급. 안 뽑죠. 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면요. 네. 어쨌든 그 질문이 아니라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입학에 도움이 될까요?를 질문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언제 찾아가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고1 초예요. 학교 활동이 뭐가 있는지 파악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활동,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이 뭔지는 이제 알고 그리고 가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너무 어릴 때 가면은 약간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오죠. 약간 구체적인 도움은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게 고2 말 때 가요. 그럼 학교 활동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활동을 이미 했는데 이 대학교에 적합하냐? 이거밖에 질문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고1 초에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건 대학교 입학처가 알면 되게 번거로워할 내용인데
어쨌든 해주긴 해주니까 찾아가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 정리해보면, 일반고에 가면 내신 1등급 해야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에 모두 서울주대학에 갈 수 있고요. 자소 가면 2, 3등급까지 가능하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체제 전환된 고등학교 순위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리할 학교 순위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이거죠.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사립고가 공립고들보다 약간 더 유리하네요. 그렇죠? 일반고라고 해도 사립고가 약간 더 유리한 경향이 있네요. 네. 그리고 광역자사고 중에서도 논술과 정시 위주로 교육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실은 한대 보고 입학 설명회도 봤는데 논술 전형 준비를 먼저 해준다고 발표하더라고요.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대 붙는 학생이 있으면 저는 논술 준비 아니라 학생부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거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 한대 보고도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보낸 학교였어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앞으로 미래 3년 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심히 준비해주는 학교가 실은 어느 학교든 좋은 학교예요. 네. 일반고도 만약에 내신이 아이가 안 좋아요. 일반고에 가는데 내신이 좋아요. 수능 성적이 안 좋아요.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써줬어요. 그러면 명문대에 갈 수 있죠. 다시 한 번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보죠? 네. 근데 아이가 내신이 좋아요. 고등학교가 수준 높지 않은 편의 고등학교인데 어쨌든 내신이 최고예요. 그리고 학생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잘 써줬어요. 그러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공립고들이 체제 전환이 잘 안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간 학생이 있다가 판단 기준이 100%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논술 전형 정시 위주로만 준비시키는 학교는 안 좋은 학교입니다. 네. 그거는 만약에 그런 학교에 내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들께서 그거를 자꾸 요청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거는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가 뭐냐면 지금 활동이 많은 경일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부 활동도 하고 엄청 오케스트라도 하고 활동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로 방학 3주 반 동안 열흘을 학원을 못 나왔어요. 네. 학교 활동 할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활동이 많으니까 공부를 미리 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역설적이지만 공교육 정상원리에 만든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중학교 때 선행을 하고 가야 되는 게 현실이네요. 아직 이게 바뀌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면 유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좋은 생활기록부를 어느 학교에 가든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면 그게 좋은 학교이죠. 근데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열람기간이 따로 있어요. 짧습니다. 그 열람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읽어보고 지적을 해야 돼요. 지적할 게 은근히 많대요. 누락도 막 한대요. 수상 분명히 받았는데 안 써놓기도 하고 학교 나왔는데 변결인데 뭐 무단결근이라고 써있기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과정 결과가 모두 나와야 돼요. 아이가 책을 읽었는데 아이가 무슨 책을 읽었다. 이러면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 아이는 그 책을 읽고 무슨 학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있으면은 아이한테, 그러니까 학과가 대학교에서 그 아이를 판단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진정성,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걸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고,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1년이 지나면 사실상 수정이 거의 안 돼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1년 내로 항상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해당 선생님께 이제 필요시 바로바로 제출하셔야 돼요. 만약에 생활기록부가 누락 및 오기가 됐다, 형식적으로 기입됐다, 이러면 그걸 판단해서 이거를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세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수상 경력,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특, 행특 이런 거 위주로 진정성이 들어가게 써져 있나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매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열람 기간에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한 시간이 갔네요. 네. 아.